어깨를 들어 올릴 때마다 아프다고 병원 오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통증의 90% 가까이는 바로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어깨 통증 사라질 수 있어요. 수술비, 시술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어깨 통증의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더체움재활의학과 원장 권희정입니다. 운전하시다 뒷좌석에 있는 물건 이렇게 짚으셨는데 깜짝 놀라게 어깨가 아프셨다고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어깨가 지독하게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면 대부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파열이라고 하니 덜컥 수술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게 되시죠? 과연 여러분의 극심한 통증의 진짜 원인은 정말로 그 부분 파열 때문일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오해 속에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어깨 통증의 숨겨진 실체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통증의 90% 가까이는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바로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어깨 통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보통 크게 두 가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방문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 그 다음으로는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운 관절 기능의 저하, 즉 가동 범위가 저하되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환자분들은 기능 저하보다는 통증을 먼저 인지하게 되시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자분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관절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움직이는 큰 4개의 힘줄의 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일부가 찢어지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둘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흔히들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질환으로도 내원을 많이 하시게 되십니다. 오십견은 관절막이 굽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해서 힘줄에 실제로 석회가 침착돼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회전근개 힘줄이 닳았다, 부분 파열이 있다라는 소견을 듣고 오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우리 몸에서 평생 동안 서서히 마모되어 닳아가는 부분입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자동차 부품처럼 말이죠. 따라서 부분 파열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최소 몇 년 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극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을까요? 만약 어깨 통증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다거나 일상 동작을 하는 중에 팔을 등 뒤로 뻗거나 특히 옷을 입을 때 자켓에 손을 넣는다거나 하는 동작이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머리를 빗는 특정 동작 등에서 통증을 느낀다면 그 통증의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2차적으로 발생한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 때문인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관절이 굳어서 통증이 발생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이나 석회성 힘줄염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덜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계속 안 쓰게 되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즉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들이 서로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힘줄염은 통증의 1차적 원인이지만 이로 인해서 관절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2차성 오십견이 가장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십견은 오십견이라는 단독 질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환이 원인이 돼서 관절낭의 염증과 유착을 초래한 경우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대 오십견으로 딱 잘라 구분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미치도록 아픈 통증은 힘줄 문제가 아니라 굳어진 관절막이 움직일 때마다 당겨지면서 유발되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치료할 때에는 이처럼 통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동작 3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으로 누워 자는 동작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깨에 많은 압력이 쏠리는 것을 피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 한쪽으로만 압력이 쏠리게 되면 그 방향의 어깨에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한쪽 팔에만 힘을 싣는 동작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누워 자는 것을 한쪽으로 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보시면서 한쪽 팔에만 힘을 싣고 핸드폰을 보신다거나 컴퓨터 할 때도 양쪽 팔 또는 한쪽 팔에 무게를 두고 컴퓨터를 쓰신다거나 하게 되면 그쪽 팔에 압력이 쏠리게 되다 보니까 염증이 유발되면서 유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어깨 근력 운동 역시 근력 강화를 위해서 한 운동이 오히려 어깨 부분에 압력을 높이면서 염증을 유발시켜 유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외회전과 내회전 동작입니다. 오십견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동 범위 제한이 외회전과 내회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외회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팔을 옆으로 들어서 뒤로 돌리시는 동작, 내회전은 앞으로 돌리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외회전과 내회전이 자유롭게 가능하지 않으시다면 밴드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손쉽게 운동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옷걸이 같은데 밴드를 걸어서 그 밴드를 당기면서 외회전 시키시거나 뒤쪽에 있는 밴드를 당기면서 내회전 시키시는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외회전과 내회전 동작이 자유롭게 되신다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양팔을 뒤로 돌려서 잡는 동작 연습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팔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려 보는 동작을 연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만약 회전근개에 부분 파열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만약 파열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힘줄에 손상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게 되면 오히려 손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이 동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대팔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힘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스트레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스트레칭 동작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왼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오십견으로 의심된다면 오른쪽 손을 이용해서 왼쪽 팔목을 잡고 팔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혹시 오십견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부분적인 힘줄 손상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오십견에 준하는 치료만 받아도 대다수의 통증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석회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환자분들은 종종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통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십견, 힘줄염, 파열 등 각각의 질환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거나 아니면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통증을 조절하는 주사 치료와 함께 관절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마치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이 다리 찢기를 해서 180도를 만들고 싶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달, 길게는 반년까지도 매일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어진 관절을 하루에 1도씩 꾸준히 늘려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아도 가만히 누워만 있다면 관절이 스스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운동 지도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근육 상태와 통증 역치를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관절 범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